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아미 여러분. 저는 공부법을 가르치는 진명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BTS의 신곡인 온을 가지고 대단원을 마무리 지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전국의 파트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태영과 지민의 가사, 주옥 같은 가사를 가지고 단원 마무리, 그 중에서도 단어의 형성이죠.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태영의 가사의 경우에는 단어 기준으로는 나눠봤어요. 단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단위에 조사만 추가해주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복습을 시켜드렸습니다. 따라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일단 빨간색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 띄어쓰기 된 부분은요, 실제 빅히트에 올라와 있는 온이라는 노래의 공식 가사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다 던져 이 두 쪽 세상에 라는 은유적인 가사를 단어로 분석해봤어요. 띄어쓰기 단위 그리고 를 이라고 하는 조사까지 추가해 주시면 단어를 셀 수 있습니다. 총 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의 가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을 단일어인지 아니면 합성어인지 혹은 파생어인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다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데 실질적 의미가 있죠. 따라서 단일어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를이라고 하는 조사에는 표시를 미리 해뒀어요. 왜냐면 를이라고 하는 건 단어 맞죠. 자립성은 없으나 조사는 단어로 취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를이라고 하는 애를 합성어이냐 파생어이냐 단일어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 합성어 파생어는 아니라는 거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단일어라고 보기에도 단일어는 원래 어근 하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어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질적 의미가 없는데?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죠. 따라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단, 를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던저로 가볼게요.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일단 던저는 던지어겠죠. 항상 이 어근, 즉 형태소를 분석하실 때에는 줄임말인 경우에는 원형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던지어라는 말은 원형이 던지다겠죠. 무엇을 던지다, 공을 던지다, 나를 던지다 할 때 그 던지다요. 동사네요. 따라서 활용 가능합니다. 던지어, 던지고, 던지니, 던지어 이런 식으로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 던지가 이 전체적 용언의 어간이 되겠네요. 얘가 어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형태소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어간과 어미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지라고 하는 애를 보시고 이거 접사 아닐까요? 지라는 접사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원형 기준이에요. 만약에 지라는 말이 없었더라도 성립해야겠죠. 지가 접사라면요. 접사는 어근에 붙는 애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던이 어근이라는 걸 텐데 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던다, 던니, 더너? 라는 말은 없죠. 따라서 던지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의 어간인 것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그럼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접사가 없네요. 없네요. 접사가 없다? 뭐는 아니다? 파생어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얘를 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던지라는 말 자체가 어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미를 어근이라고 하지는 않죠. 실질적 의미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던저는 네, 단일어입니다. 야, 이렇게 형태소를 나눠보면 두 가지 이상의 형태소인데 단일어네?
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괜찮나요? 네, 꼭 가져가세요. 항상 원형 기준. 그 다음에 이라는 말, 두라는 말, 쪽이라는 말 모두 실질적 의미는 있지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하나의 어원으로 구성된 단일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세상에는 애라고 하는 애가 조사네요. 죄송합니다. 단어 하나 추가할게요. 태영은 8개의 단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 속에서 9개의 단어를 말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 애죠.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명사잖아요. 그 명사에 애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럼 단어를 분석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애는 우리 조사는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하지 말자고 했죠. 세상을 분석해 볼게요. 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논란이라기보다는 논쟁의 가치가 크게 없어요. 왜냐,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단어 어휘집 사전이라고 할까요? 등록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인데 그렇다고 얘를 세와 상, 즉 세와 상은 각각 한자어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을 2개 어근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자어는 우리말이 원래 아니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온 말이죠. 따라서 이걸 그냥 우리 문법 기준으로는 하나의 어근, 단일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교과서나 보충 교재를 기준으로 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즉, 논쟁의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EBS, 평가원 기출, 최신 기출을 바탕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애초에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원은 논란을 싫어해요.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태영의 가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민의 가사인데 여러분이 먼저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단어로 쪼개 보시고요. 그 다음 그 각 단어를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분석해 오세요.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어떻게 이런 가사를? 네, 대단합니다. 자, 은유적인 가사인데요. 여러분이 분석해 오셨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띄어쓰기 단위로 쪼개 보시면 돼요. 각각이 단어입니다. 거기에 뭐만 추가하자? 네, 로라고 하는 조사만 추가해 주자. 그러면 지민의 이 가사 속에는 제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총 6개의 단어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제라고 하는 건 단일어인 거 금방 아실 겁니다. 발도 단일어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들어온과 아름다운이에요. 들어온이라는 말은 일단 원형을 생각합시다. 들어오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들어오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들어오다가 여러분이 활용 가능하죠. 들어오다, 들어오고, 들어오니, 들어온이라고 니은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서 마치 뭔가 수식해주는, 아름다운 감옥을 수식해주는 듯한 관형사의 느낌을 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품사 시간, 문장 성분 시간 때 공부하겠지만 뭔가 활용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들어온이에요. 그러면 들어까지가, 들어오까지가 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니은이 어미가 되고 앞이 간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던저랑 매우 달라요. 들어오라는 말은요. 들어오다. 들다와 오다가 합쳐진 거예요. 즉, 들다. 선생님, 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감기에 들다라는 말 쓰죠. 그러네요. 들다라는 말 있어요. 오다라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죠. 따라서 들어오다 할 때 들어오 각각이 어근인 거예요.
들다와 오다라는 어근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오라는 말은 들다와 오다가 합쳐진 합성어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와, 들다라는 말이 있었네. 들다와 오다가 합쳐진 거구나. 합성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라고 하는 말은 들다와 오다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죠. 연결어미가 자연스럽게 두 어근을 합성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거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태영의 가사와 달리 지민의 가사 속에 이 들어오다라고 하는 들어온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였구나. 던저랑 구분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꽤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 기출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니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민의 가사, 태영의 가사를 통해서 BTS의 오은을 듣고 수능 문법도 다 맞을 거니까요. 그 다음 감옥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죠? 따라서 감옥은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이니 단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감금하다와 옥이 합쳐진 거 아닌가요? 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가치가 없어요. 네. 시험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아름다운이에요. 실은 우리 단원을 마무리할 때, 개념을 마무리 지을 때 들었던 예시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아름다운 어미와 어간으로 일단 쪼갤 수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했습니다. 아름과 답으로요. 원래 아름이라는 말은 실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이름으로도 아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냐면 아름이라는 말은 뭔가 이쁘다라는 의미를 함축시킨 명사예요. 따라서 하나의 단어에 답다라는 말이 붙어 답이라는 말이 붙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로 품사를 바꿔준 겁니다. 따라서 이때 다는 접사인 것이죠. 품사를 바꿔줬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태영의 가사와 지민의 가사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태영의 가사는 단어는 더 많죠. 그런데 지민의 가사는 단어는 더 적지만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있는 겁니다. 태영의 가사도 굉장히 은유적이었고요. 지민의 가사도 굉장히 은유적이었는데 문법적 차이가 있는 가사였던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 거죠. 이 가사를 쓸 때 이런 문법적 고려를 안 했을 리가 없죠. 작사가 정도 되면요. 더군다나 BTS의 작사가잖아요. 정말 좋은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꼭 음운 단위로, 즉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의 단위잖아요. 운율과 함께 따라서 노래 소리, 음량과 함께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제 신청도 받고요. 주변에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많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